팟 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드디어 전학생이 왔습니다. 친구가 생겼다. 네, 학생이 한 명이어서 거의 폐강 분위기였는데 네, 우울했어요. 네, 그동안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동백 씨가 네. 전학을 가는 바람에 네, 새로 전학생 한 명 섭외를 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와. 네. 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2학년 2학기 와. 재학생. 재학생 진짜 재학생. 진짜 재학생 맞습니다. 네. 우와. 저는 학교 가면 석유라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듣고. 석유? 네. 아. 화석을 넘어서. 네, 화석을 넘어 아이고야. 석유. 무슨 난 뭐지? 네. 평소에 즐겨보던 방송인데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해요. 막 진짜 기분이. 평소에 즐겨봤어요? 네.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앞으로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평소에 친한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뭐 하나요, 선생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북한의 현대사를 배우는 시간인데 우와. 지난번에 이제 한국 전쟁을 했잖아요. 네네. 전쟁 끝났으면 뭘 해야 돼요? 복구. 네, 그렇죠. 복구를 네. 해야 되죠.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전쟁이 끝날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북한을 완전히 우리가 초토화를 시켰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 정도로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쏟아부은 폭탄급으로 네. 북한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폭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거의 멀쩡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이제 파괴가 됐죠. 그래서 네. 북한의 주장이 사실 맞는 말이긴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아하. 잘 풀어야 돼요, 전 학생. 네. 오늘의 정답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누가 할 소리 아닌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전쟁 직전 경제 수준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 몇 년 걸렸을까? 몇 년 만에 전쟁 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이 됐을까? 주관식인가요? 네, 주관식입니다. 아하, 객관식 없고요. 네. 하지만 뭐 사실 이제 단답형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우리가 몇 년 걸렸지? 그래도 한 강산이 한 2번 정도 바뀌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거면 강산이 한 번 바뀌지 않나요? 5년에 한 번 바뀌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 네, 그럼 한 번. 저는 우리나라보다는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강산이 저는 세 번. 세 번이 바뀌지 않았을까. 와, 네. 이 꽤 중에 나네요. 정답은 없고요. 아, 예. 정답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잘 정답의 10배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3년 걸렸어요. 둘다 3년. 틀린. 3년. 3년이요? 네. 복구를 하면 건물도 다시 다 세워지고 도로도 다시 깔리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쟁 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도시 계획도 다 바꿨을 거고. 그런데 경제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쌀 수확량이라든지 철강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제 수준을 이전으로 딱 되돌리는데 걸린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린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953년도에 열려요. 네. 이때 1953년 8월에 열렸기 때문에 전쟁 막 끝나는 직후잖아요. 새로운 경제 노선을 제시를 합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 이걸 전후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전후 복구를 하겠다. 네. 1단계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네. 전후 복구를 위한 준비. 준비. 원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공부할 준비, 연필 챙기고 공책 챙기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치우고 옆에. 네. 정리 정도는 시간이 좀 많이 네. 걸리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1단계로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2단계가 3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전쟁 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3년 안에 복구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이제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쟁 전 수준으로 복구한 다음에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좀 급속히 발전시키겠다. 이게 이제 3단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네, 완전 네. 피폐해졌죠. 네. 사람들 생활도 수준도 완전히 다 떨어지고 바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생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 무슨 중공업이냐 식으로. 그렇겠네. 네, 중공업을 해가지고 기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 노선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이 벌어졌죠. 네. 논란이 많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소련에서조차 압박을 가했어요. 너네 경제 노선 바꿔라. 무슨 중공업 우선이냐 지금. 그래서 빨리 이 경공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당장 이 쓸 생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까지 하고 심지어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1955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노골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죠. 너네 경제 정책 바꿔라. 안 그러면 경제 지원에 대해서 제약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압박을 이제 막 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을 채택을 해요. 당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흔히 이제 경제를 비약적으로 이제 새로운 경제로 발전시키는 데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 보면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경공업에서 자금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중공업을 건설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공업을 먼저 강행을 해요. 그래놓고 경공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두 개가 좀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70년대 중공업을 강제로 이제 도입을 하죠. 박정희 정권 시기에 미국에서 차관 막 도입해가지고 그때 중화공업단지 막 짓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좀 짬뽕이긴 한데 근데 왜 이런 단계를 밟으냐면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대규모 공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데 이 돈을 경공업 작은 공장들은 쉽게 지으니까 작은 공장 지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모아서 큰 공장을 짓자. 이게 이제 가장 안전빵이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피해가 가더라도 일단 중공업을 강행을 하자. 그러면 당장 먹을 거 없어도 이제 버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건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쓰려면 독재를 보통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신 독재 시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냥 강제로 막 밀어붙이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건데 북한은 이 두 가지 사례로 가지 않고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을 같이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같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발전시킨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방점은 중공업에 찍혀 있지만 그렇다고 경공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있는 힘껏 다 했죠. 돈 먹던 힘까지 짜내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다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퀴즈 이제 나갈게요. 현재 북한에는 개인농이 없고 집단 농장만 있다. OX. 세모 없나요? 세모? 네, 세모는 없습니다. 네. 저도 세모 생각했는데. 우리에겐 중도란 없어요. 극과 극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거 밭 내용 좀 얘기할 때 밭 깔고 이거 내용할 때 좀 배웠던 것 같아.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네. 어차피 확률은 50%예요. OX입니다. 저는 O 집단 농장만 있다. 저도 개인농은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세모가 없으면 저는 오, 야 몰빵이네요. 제가 과연 맞을 것인지. 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어. 진짜 집단 농장만 있구나. 네, 개인농이 없어요. 아까 이제 좀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텃밭은 있죠. 근데 텃밭은 개인농이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개인농이라는 거는 자기 논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텃밭은 말 그대로 그냥 부업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일하는 농장은 따로 있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자기 먹을 뭐 배추, 상추 뭐 이런 이제 부업거리 하는 게 텃밭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농이라고 하진 않죠. 자,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개인농이 없어졌느냐? 해방 직후에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 개인농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다 개인농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도 땅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늘려야 되는데 개인농으로만 하면은 개개인이 자기 땅덩어리에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사실 생산에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고 그러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우리 민족 전통의 이 농업 방식이 두레, 향악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가족들끼리만 농사지어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마을이 함께 농사를 짓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전통 농사 방식이 북쪽 지역은 그 둘의 이런 거하고 좀 더 다른 개념의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더 강했대요. 규율 같은 게. 왜냐하면 거긴 더 척박하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그렇게 집단적으로 농사 짓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이 필요하다. 라는데 이제 미친 거죠. 그리고 농사 생산량을 늘리려면 뭐 기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비료 이런 문제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지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크게 3가지 방식을 썼대요. 첫째는 땅을 합치진 않고 작업만 함께하는 고정 노력 협조반이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두레 같은 거죠. 각자 자기 노는 있지만 다 함께 농사를 짓는 모내기 할 때도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짓고 이런 식의. 그다음에 2번째 방식은 토지를 출자하고 그 출자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방식. 출자가 뭐죠? 출자 쉽게 말해서 각각 자기가 가진 땅을 내놓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협동 농장을 만드는데 소유권은 자기들한테 있는 거죠. 각자에게. 근데 하나의 이제 농장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땅을 얼마 나는 10평 냈어 그러면 10평어치 나는 100평 냈어 그러면 주식 10배로 같은 개념인 그렇죠. 거야?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째는 아예 그냥 싸그리 다 통합 지금의 협동농장 형태죠. 그렇게 해가지고 분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한 만큼 나는 올해 100일 일했어 그럼 100일 일한 만큼 나는 150일 일했어 그럼 1.5배 더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점차 협동농장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지금도 이 3가지 방식이 유효해요? 아니죠. 이건 네. 과도기적 방식이었고 다 틀리네. 여기서 이제 3번째 방식 협동농장 방식으로 이제 다 전환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과도기적 방법인 거고 왜 이렇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냥 나라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100% 협동농장해 지금 생산량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진짜 수백 년 만에 자기 땅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소장만 짓다가 내 땅 생겼다라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협동농장 해야 되니까 땅 다시 내놔. 이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동농장이 더 좋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 거예요. 바로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953년 8월 달에 농업협동화가 결정은 됐지만 100% 그냥 갑자기 이행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2년 후인 1955년 봄 그러니까 2년이 다 지난 거 아니죠? 1년 반 정도 지난 거죠. 여기에 이제 전체 농가의 한 44% 정도가 협동농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956년 2월 말에 보니까 한 65.6%가 이제 협동농장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58년도에 100% 이제 다 전환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리 단위로 통합하는 거예요. 읍면동리 있잖아요. 거기에 리마다 협동농장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대충 가구가 이제 농민 가구가 한 300가구 정도, 300가구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협동농장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리 인민위원장이 이 농업 그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이 되는 식으로 겸임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다 같이 나눠받고 그 300호수가 300호가 이제 그렇죠. 같이 지으면 하나의 농장을 구성을 해서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아무튼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면은 협동농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작업반이 있고 작업반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 작업반 뭐 밭농사 작업반 뭐 이런 식의 뭐 무슨 그 버섯 재배 작업반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반 안에 20명을 단위로 해서 분조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분조가 하나의 조가 돼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안에서도 또 이제 4명, 5명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포전 담당자라는 걸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동농장 하면은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우르르 농사 짓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다 이렇게 체계를 나눠서 그러면 분조마다 자기가 맡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소출이 좋으면 그 분조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역시 신기합니다. 네. 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퀴즈 한 번 더 풀어봐야죠. 야! 개인 상공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전쟁 전에 이미 다 사라졌다.
전쟁 전이네요 이번에 예, 또. 예, 전쟁 전에 다 사라졌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근데 전쟁이 50년에 일어났는데 네. 아무리 나 너무 퀴즈 풀기가 혼자 말이 많죠. 저는 너무 말이 변명하려고. 없죠. 아니야. 아 이건 네. 저도 전쟁이 끝나면 왜 예전에 북에 살던 분들이 남해로도 많이 내려오시고 남해 살던 분도 올라가고 하면서 저도 개인 상공업은 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 요즘도 시장은 있잖아요. 아 시장. 네, 네. 그걸 이제 개인 상공업이라 볼 수 있는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아 자, 틀렸네요. 또 틀렸어 또. 정답은 X. 네? 네, 맞아요. 맞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다행이다. 우리 지금 한 번 맞췄죠? 아니죠. 아까도 맞췄잖아요. 다 다 맞췄잖아요. 맞췄구나. 네. 두 번 맞췄네. 와 신기하다. 야,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네, 야, 아, 3분의 2. 좋네요. 네, 67점. 네. 있긴 있는 거죠? 전쟁 후에도 있었어요. 그쵸, 개인 상공업이. 예. 예. 근데 이 농장하고는 좀 다른 게 농업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 농이었잖아요. 네.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근데 개인 상공업은 전쟁 전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 개인 상공업은 사라졌어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있긴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이미 이제 집단 상공업으로 다 바뀐 상태였던 거예요. 개인 상공업은 1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뭐 네. 미미한 정도.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이렇게 개인 상공업 금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해방되자마자 우린 사회주의야 이거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면 개인 상공업을 금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금지하진 않았고 대신에 중요 산업들은 다 국유화를 했단 말이에요. 큰 공장이나 이런 건 다 국유화를 했고 뭐 철도, 운수 뭐 이런 것들은 다 국유화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미 해방 이후에 한 80% 정도는 국유화가 돼 있는 상태였던 거고 나머지 한 이제 20% 정도가 개인 상공업이 남아 있긴 한데 개인 상공업은 쉽게 말해서 그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뭐 개인 철물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주 소규모 이렇게 공장, 구멍가게 예, 거의 이제 뭐 가족들이 운영하는 공장들 있잖아요.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남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타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점점 그 입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공장에서 이 국영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공업이라는 게 특히 농업하고는 좀 다르게 대규모로 하면 할수록 값이 쌓이기 때문에 네. 이게 소규모 공장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그 영세하게 계속 공장 운영하느니 차라리 그냥 같은 업종의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업도 마찬가지로 농업하고 똑같이 세 가지 종류로 이 협동화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출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같이 합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차츰 개인 상공업보다는 이 전체 이제 협동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58년이 되면 개인 상공업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58년 정도가 되면 개인 농장도 없어지고 개인 농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개인 상공업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생산 구조 자체는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이제 개조가 다 돼버린 거죠. 그 속에서 반발 같은 거는 점차 없어지면서도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반발이 있긴 있었겠죠. 반발은 있긴 있는데 어차피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전쟁 직후에 살아남아야 된다. 다시 그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개인 이 공장 꼭 갖고 싶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같이 막 먹고 살기 힘든데 전쟁 복구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후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한편에서는 또 그러면서 야 그럼 다 못 살지 않느냐 이런 반발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거기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는 또 다 못 살지 않느냐라는 게 무슨 우리나라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디고 그러지 않느냐? 북이 이렇게 했을 때 발전이 오히려 더딜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논란들 많았고 특히 이제 지도부 내에서는 이 노선이 과연 맞느냐 토론이 많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압박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질문 잘했는데? 궁금해진다 다음 시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 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 학생? 저는 이거 내용이 너무 듣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방향이라서 듣는 내내 신기했고요. 제 질문을 답을 못 들어서 아쉬워요. 네, 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방송까지 같이 봐주시면 와, 역시. PR 홍보까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경제를 배웠는데요. 현대사 측면에서 역시 경제는 어렵다. 네, 전혀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는 건 아닌데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오늘 정답을 많이 맞춰서 기분이 좋았네요. 여러분들은 얼마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참 선생님 저희 수업 일수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학점이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3학점짜리 수업이잖아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교 컨셉이었나? 나도 잘 몰라요. 학교 변화가 컨셉이에요. 있군요. 그냥. 네네네. 1.5학점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방송이 나갔었는데 네, 모르셨겠지만 매주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불규칙했어요. 약간. 근데 매주 나가는 게 좀 이렇게 힘들다 라는 판단 아래 네. 격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 좋은 거겠죠. 네, 네. 전 좋네요. 네.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격주로 방송이 나가지만 더 알차게 내용 구성을 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선생님? 오, 야, 역시 순발력.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